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출발 게이트 앞. 김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곧 한국에 갈게요. 하지만 언제 갈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71살의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68살의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셨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3개월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한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멀리 가지만 우리 제니 잘 자라렴.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항 대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갓돌이 지난 손녀 제니를 마지막으로 안아보시는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0년. 김준호가 미국에 온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함께 산지 겨우 3개월 만에 부모님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2005년 22살의 김준호는 가슴 가득 부푼 꿈을 품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졸업 후 지금까지.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몇 년만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이곳이 준호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3베드룸 단독주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안정적인 직장과 괜찮은 수입. 5년 전 결혼한 한국계 미국인 아내 미셸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작년에는 첫째 딸 제니가 태어났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이민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어떠셨을까요? 아버지는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5년 전에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평생 살림만 하며 사셨습니다. 두 분 모두 외아들인 준호를 많이 의지하고 계셨지만 바다 건너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순 없었습니다. 특히 손녀 제니가 태어나고 난 후 부모님의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화상통화로 손녀를 보여드릴 때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어김없이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예쁜 때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어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준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한 이민자로서의 자부심과 효도하지 못하는 아들로서의 죄책감 사이에서 그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 준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부모님을 미국으로 모셔오기로 한 것입니다. 관광비자로 최대 6개월까지 계실 수 있으니 그동안 손녀도 실컷 보시고 미국 구경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년 만에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제니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준호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망설이셨습니다. 우리가 영어도 못하는데 잘 지낼 수 있을까? 비행기표도 비싸고 괜히 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준호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연히 비행기표도 자신이 사드리고 영어는 자신이 외출할 때마다 옆에 있을 테니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녀 한번 안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결국 부모님께서 오시기로 결정하셨고 준호는 정말 기뻤습니다. 20년간의 떨어져 지낸 그리움이 드디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가족이 갑자기 한 집에서 살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2024년 3월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처음 타보시는 장거리 국제선이라 부모님은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공항에 마중 나간 준호는 입국장에서 부모님을 뵈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년 전 한국에 갔을 때보다 더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무릎 수술 이후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셨습니다. 준호는 들뜬 마음으로 부모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20년 만에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 미셸이 제니를 안고 나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미셸의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어서 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손녀 제니를 보시며 너무 행복해하셨습니다. 화상통화로만 보던 손녀를 드디어 실제로 안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니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셨고 아버지도 손녀의 볼을 살며시 어루만지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손녀 제니를 보시며 너무 행복해하셨고 준호도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가져오신 반찬과 미역으로 준호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힘든 것도 잊은 채 손녀를 안고 몇 시간이고 자장가도 불러주셨습니다. 미셸도 처음에는 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비록 한국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친근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습관대로 새벽 5시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밤 9시면 주무셨습니다. 반면 준호 가족은 밤 11시나 12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신 부모님은 할 일이 없으니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 어머니가 설거지하시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준호 가족이 일찍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니가 아직 자고 있어서 조금만 작게 소리 내주실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불편해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자신들이 폐가 되는구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준호가 오히려 미안해졌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표현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준호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음식을 해서 드시고 싶어 하셨는데 준호 집 냉장고에는 한국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김치도 떨어져 가고 된장도 다 써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국마트에 가자고 말씀하셨지만 한국마트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고 평일에는 준호가 회사에 가야 해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한국마트에 모시고 갔더니 어머니는 한국에서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놀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2,000원이면 되는 것이 여기서는 8달러나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사시긴 했지만 계속 가격에 대해 불만을 표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하실 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식으로 요리하시다 보니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청국장 같은 한식 요리를 할 때는 집안 전체에 냄새가 퍼졌습니다. 준호 가족은 괜찮았지만 이웃집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미셸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준호는 봤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 밥을 해먹는데 냄새가 안 날 수가 있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시니 외출할 때마다 준호가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실 때도 은행에 가실 때도 마트에 가실 때도 항상 준호를 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어디 아프신 것 같으니 병원에 모시고 가자는 일이 생기면 회사에서 조퇴를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인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셔서 응급실에 모시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 때문에 회의를 빠지게 되었고 상사에게 따로 사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상사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에서 불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너무 자주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육아 간의 차이였습니다. 부모님은 손녀를 너무 사랑하셨지만 육아 방식에서 준호 부부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제니가 울 때마다 바로 안아주시려고 하셨고 밤에 잠을 재우려고 하면 계속 달래주셨습니다. 준호 부부는 아이가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울어도 일정 시간은 그냥 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못 견뎌 하셨습니다. 애가 우는데 어떻게 그냥 두느냐, 속이 터져서 어떻게 견디느냐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육아법과 미국의 현대적인 육아법 사이에서 이들 가족은 계속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들 때는 애가 울면 바로 달래줬다. 그래야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었지만 준호 부부의 방식도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갈등들이 쌓이면서 집안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시작하셨고 준호와 미셸 역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셸이 힘들어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느라 이미 피곤한데 집에 와서도 시어머니께 신경 써야 하니까 이중으로 지쳤던 것입니다. 미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준호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지내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금만 더 참고 지내보자고 미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작은 문제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가족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전긍긍했습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살던 그것도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살던 가족이 갑자기 한 집에서 살면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문화적 차이는 쉽게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부모님이 오신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준호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셨고 미셸은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니까 미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셸은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오후에 제니가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했는데 어머니께서 병원에 갈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말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는 열이 나도 병원에 가도 해주는 게 별로 없다며 몸을 시원한 수건으로 계속 닦아주고 미역국을 따뜻하게 해서 먹이면 된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셸은 간호사니까 아이 상태를 보고 판단한 것이었는데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 하나 키워봤는데 뭘 모르냐며 언성을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 미셸은 혼자 제니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께서 계속 불편해하시더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도 안 듣는다면서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둘 다 제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는데 접근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준호는 미셸을 달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손녀 걱정해서 나온 말씀이니까 이해해달라고 자신이 어머니께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와 미셸은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준호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할 일도 없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며 차라리 한국 가서 친구들이나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 편을 드셨습니다. 자신들이 여기 있으니까 준호 가족도 불편하고 자신들도 불편하고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준호는 정말 착잡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모셔왔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된 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준호는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계시라고 자신이 더 신경 써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미셸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모두가 힘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불편하시고 자신들도 스트레스 받고 제니도 집안 분위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살던 가족이 갑자기 한 집에서 산다고 해서 모든 게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한국에서의 생활 방식이 몸에 배어 있었고 준호 가족은 준호 가족대로 미국에서의 생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좁히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준호는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며 부모님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준호 잘못이 아니라고 자신들이 너무 늙어서 적응을 못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갑자기 함께 살기가 쉽겠느냐고 준호 생각은 고마웠지만 현실은 생각과 다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해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해놓고 결국 서로 상처만 주고받은 꼴이 되었으니까요. 결국 부모님께서 오신 지 3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준호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항에서 배웅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손녀를 마지막으로 안아보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멀리 가지만 우리 제니 잘 크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자신이 곧 한국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언제 갈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뭔가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 미셀도 비슷한 기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힘들었는데 막상 가시니까 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조금 더 있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면서 준호는 이번 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잘못한 것일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먼저 준호는 자신이 잘못한 점들을 돌아봤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기 전에 미국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야 했고, 집 구조나 생활 패턴에 대해서도 미리 상의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도 더 충분히 상의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에서 조율을 제대로 못한 점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준호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해드리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한 집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조율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것이 순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세대적 차이는 단시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 연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3개월이라는 시간도 너무 짧았던 것 같았습니다. 서로 적응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만약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돌아가신 후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준호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부를 물으면 역시 집이 제일 좋다고 대답하시는데 그 말 속에 서운함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미국에 있을 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손녀 보는 재미가 있었다고, 지금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준호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0년 만에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 마치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또한 소통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지내려면 끊임없이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방관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이틀에 한 번씩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지금은 더 자주 목소리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뭐 하셨는지, 제니는 잘 크고 있는지,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라는 소소한 대화들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택배 상자를 포장하는 준호의 손길도 부쩍 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예전에 부모님께서 한국 음식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준호가 그 마음을 되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니의 사진과 동영상도 거의 매일 전송됩니다. 부모님께서 손녀 영상을 보시면서 혼자 웃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준호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준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부모님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70년 가까이 한국에서 사신 분들에게 갑자기 미국 문화에 적응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 미셀도 많이 변했습니다. 화상통화할 때면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 나와서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냐고, 제니가 요즘 할머니라고 말하려고 한다고 전하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달라지셨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신 후 친구분들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국 가서 고생은 했지만 손녀도 보고 아들 사는 모습도 보고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준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비록 계획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준호는 소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소통의 중요성, 준비의 필요성, 현실적 기대치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효도라는 것이 꼭 함께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방법이 있고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올여름 준호는 제니와 함께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2주 정도 머물면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이 편안해하실 수 있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제니가 더 크면 다시 한번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완전히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한지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쉬워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계속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준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